안녕하세요. 오늘의 리뷰는 아이폰 13입니다. 이 아이폰 13 굉장히 뭔가 영상에서 많이 언급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거를 찍어야겠다 마음먹은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GOS 사태가 터지고 나서 삼성에 실망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죠. 저도 그 중에 한 명인데요. 왜냐면 그 전에 다 갤럭시만 사용을 했을 정도로 삼성에 대한 마음도 애정도도 그리고 충성심도 꽤나 있었는데 최근 삼성의 행보를 보면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GOS는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셔서 넘어가겠지만 그거 이외에도 최근에 보니까 충전 속도 이슈가 있더라고요. 45W 충전을 지원하는데 실제로 화면을 켜두면 거의 한 7W, 8W 이 정도로만 충전이 되는,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고속 충전이라고 나오는 이런 이슈들도 보면서 지금 굉장히 삼성의 실망감과 회의감을 느끼고 아이폰으로 넘어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가 느낀 것들도 그렇고, 제가 이전 여긴가요? 영상에 장단점을 올려뒀었는데 그거 이외에도 지금 사용하면서, 그리고 그 영상에 댓글도 굉장히 많이 달아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도 동의했던 내용들, 그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쭉 정리를 하다 보니까 갤럭시에서 아이폰으로 넘어왔을 때 느끼는 단점 20가지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20가지를 하나씩 정리를 해볼 건데요. 일단 빠르게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당연하겠지만 삼성페이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체감이 되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삼성페이는 지갑을 안 들고 그냥 핸드폰만 가지고 다녀도 되는 이런 편리한 기능 중에 하나인데, 아이폰은 그럴 수 없죠. 해도 뒤에 카드 지갑을 붙여서 다니고, 제가 맥세이프 케이스를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삼성페이가 안 된다는 거, 그러면 카드나 이런 지갑을 추가로 챙겨야 된다는 점. 가장 큰 건 교통카드, 그러니까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가 개인적으로는 가장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통화시 음성 녹음입니다. 음성 녹음 때문에 갤럭시를 버리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어플 깔면 되지 않냐 하는 분들도 계신데, 물론 아이폰에서도 다른 어플들을 사용하면 음성 녹음이 가능합니다. 그냥 기본으로 되는 거랑 아니면 어플을 따로 깔아서 그 어플을 통해서 통화해야만 녹음이 되는 거랑은 저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고쳐졌으면 좋겠지만 애플은 통화에서 녹음 기능을 넣어줄 생각은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 단점이었고, 이제 세 번째는 뒤로 가기 버튼이 없다는 거.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이 하단에 뒤로 가기 버튼이랑 그리고 홈 버튼, 열었던 파일 보는 거, 이런 버튼들이 있는데 아이폰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요거만 나와 있죠. 그리고 물론 갤럭시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갤럭시는 선택인데 아이폰은 필수인 거죠. 이 내비게이션 바가 없는 게요. 이것도 유저가 설정하는 거랑 선택권이 없는 건 다른 문제라고 또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단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화면 분할이 안 된다는 건데요. 갤럭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그리고 아이패드에서도 가능하죠. 이 화면 분할이라는 거. 상단에는 유튜브를 열어놓고 하단에는 카톡을 본다던가 이런 게 갤럭시에서는 가능한데, 이게 생각보다 많이 불편했습니다. 유튜브를 보면서 카톡을 한다든지 문자가 올 때라든지, 그리고 이 두 가지에 추가로 팝업 창까지 띄우면 갤럭시 스마트폰에서도 총 3개까지 볼 수 있는 게 가능하잖아요. 아이폰은 그게 안 된다는 게 실사용에서, 특히나 버스에서 유튜브 보면서 가거나 할 때 이런 때 불편함이 꽤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통화 부분을 더 살펴보자면, 다섯 번째는 통화 기록이 100개까지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개를 넘어가는 통화 기록은 이 핸드폰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특히나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통화 내역이 중요하신 이런 업무를 보시는 분들한테는 치명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어려움을 느껴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이거에 더불어서 여섯 번째는 통화 목록을 클릭하기만 해도 전화가 걸리는 거. 물론 이렇게 스와이프 하면 문자를 보낼지 전화를 보낼지 이게 나오기는 하거든요. 근데 갤럭시는 이걸 설정할 수 있는데 아이폰은 그냥 통화 목록 이렇게 내리다가 잘못 클릭하면 그냥 바로 전화가 걸려버리는 경우가 여럿 있었습니다. 엄청 잦지는 않지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일곱 번째는 통화하다가, 이거는 이어폰이나 아니면 에어팟, 버즈 이런 거 사용할 때는 아닌데 그냥 이렇게 대고 통화를 할 때 이 전원 버튼을 누르면 그대로 그냥 종료가 되더라고요. 이거 처음 하시는 분들이 전화 많이 꺼먹으실 텐데,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보면서 스피커폰으로 핸드폰을 보면서 통화를 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이렇게 전원 버튼을 눌러서 끄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전화까지 끊겨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아쉬웠고요. 그리고 여덟 번째는 연락처별로 통화 기록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A라는 친구랑 통화를 자주 했어요. 근데 갤럭시 스마트폰에서는 연락처에서 A라는 친구
그 연락처를 누르면 통화를 언제 했고 뭐 문자는 언제 주고 받았고 이런 것들이 다 뜨잖아요. 근데 이런 기능이 아이폰에서는 없습니다. 있는데 제가 못 찾은 거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런 게 없어서 그 통화 기록을 확인할 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9번째는 초성 검색이 불가능하다는 거. 그러니까 뭐 오리뷰라고 하면 이응, 리을, 비읍만 쳐도 갤럭시는 오리뷰를 찾아주는데 아이폰은 그게 안 되고요. 그리고 문자 내용을 검색할 수가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뭐 한진 택배에서 저한테 택배에 온 거를 문자로 다 확인해 보고 싶어요. 그러면 그냥 문자 들어가서 한진 이렇게 검색하면은 그 목록이 다 뜨잖아요. 근데 아이폰은 그런 검색 기능이 없습니다. 다 이렇게 내리면서 찾아봐야 돼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불편한 점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좀 호환성 관련된 부분들인데 10번째 단점은 라이트닝 단자 를 아직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다 C타입으로 지금 호환이 되고 있고 아이패드도 심지어 C타입으로 넘어가는데 아직도 라이트닝 케이블을 고집하고 있는 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환경을 생각하는 애플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밖에 다닐 때 라이트닝 케이블을 추가로 들고 다녀야 한다는 점. 그리고 더 어이없는 건 뭐냐면 그럼 그냥 아이패드도 다 라이트닝이었으면 보통 애플 쓰시면 호환성 때문에 연동해서 쓰시잖아요. 뭐 아이폰, 아이패드, 또 에어팟 이렇게 한 번에 다 충전할 수 있게 아이패드도 라이트닝을 넣던가. 근데 아이패드는 또 C타입으로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결국에 C타입 그리고 라이트닝 케이블을 모두 다 들고 다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참 어이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11번째는 시리가 개인적인 느낌인지는 모르겠는데 빅스비보다 말을 더 잘 못 알아먹더라고요. 이게 미국 회사고 우리가 한국어로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잘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 간단 이런 계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빅스비 불러가지고 하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근데 시리는 그냥 그런 덧셈 숫자도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음성 인식 부분에서도 약간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빅스비를 많이 활용하셨던 분들이면 이게 좀 단점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12번째는 AOD가 불가능하다는 거. 갤럭시는 이렇게 화면을 꺼둔 상태에서도 AOD로 할 수가 있죠. 물론 OLED 패널을 써서 그렇다는 건 이해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약간 좀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을 보려면 이렇게 화면을 또 켜야 되고 그리고 또 끄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AOD가 되면 슬쩍 보면 시간을 확인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아쉬웠고, 그리고 13번째는 온라인 결제를 할 때 더 비쌉니다. 쿠팡이나 뭐 11번가나 이런 데에서 결제할 때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저는 네이버 마이박스를 이용하거든요. 사진 같은 거 저장을 할 때 그런 거 결제할 때도 이게 앱스토어 수수료 때문인지 iOS에서 결제를 하면 더 비쌉니다. 그래서 갤럭시나 윈도우에서 사용하면 더 저렴한 이런 경우들이 좀 있었고, 뭐 비단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른 어플에서 결제할 때 iOS에서는 더 비싼 것들이 꽤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였어요. 저는 그래서 갤럭시나 아니면 윈도우로 결제를 하고 아이폰에서 이용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스처 캡처가 안 된다는 건데, 아이폰은 캡처할 때 이 전원 버튼이랑 이 위로 가기 버튼, 볼륨 업 버튼을 누르면 캡처가 되거든요. 이것뿐만 아니라 갤럭시는 이렇게 스와이프 하면 캡처가 되는데 아이폰은 이게 안 된다는 것도 약간은 불편하더라고요. 왜냐면 이렇게 한 손으로 쓰다가 하려면 이렇게 한 손 올려서 이렇게 캡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가 그냥 이렇게 갤럭시는 이렇게 움직이면 cap처가 되었는데 이게 안 되는 것도 약간 좀 아쉬웠습니다. 물론 쓰다가 야, 이렇게 하면은 더 불편한 거 아니냐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간단해서 편하더라고요. 왜냐면 쥐고 있다가 이렇게 또 올려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이게 좀 편했는데 그것도 좀 아쉬웠고, 그리고 이제 15번째는 자동 진동 모드가 안 된다는 거. 물론 여기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진동 모드, 그 매너 모드를 할 때 여기 버튼이 있어서 이걸 올리면 진동이 되고 이걸 다시 풀면 소리 모드로 되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시인성은 확실히 좋아요.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이게 뭐 매너 모드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 모드인지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은 굉장히 좋지만, 갤럭시는 빅스비 루틴이라는 게 있어서 내가 집에 있을 때는 뭐 무음 모드를 풀어두고 밖에 나갈 때는 이제 집 밖으로 외출하면 이 GPS를 인식해서 매너 모드로 만들어주는 이런 설정이 있어가지고 저는 집에 올 때 크게 막 뭐 매너 모드를 푼다 이런 개념이 없었거든요. 왜냐면 집에서는 그래도 전화 오면 받아야 되고 알람도 맞춰놔야 되고 하니까요. 근데 아이폰은 그런 자동 기능이 없어서 집에 오는데 만약에 이거 매너 모드 풀어놓는 거 깜빡했다? 집에서 전화를 못 받는 경우도 꽤나 많이 있었습니다. 아니면 알람을 못 듣던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단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베젤인데 갤럭시에 비교해서 베젤이 꽤나 넓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력으로 못하는 건 아닐 텐데 왜 이렇게 하는지 저는 약간 좀 아쉬웠고요. 그리고 이런 베젤을 굉장히 신경 쓰시는 분들이라면 거슬릴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이제 17번째 단점은 뭐냐면 키보드 커서를 타이핑할 때, 핸드폰으로 타이핑할 때 커서를 조정할 수 없다는 것도 단점 중에 하나였어요.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가 원하는 위치에 클릭을 하면 그 부분으로 커서가 이동을 했는데, 갤럭시는 이제 뭐라고 하죠? 그 어절 단위로 끊겨서 중간에 타이핑을 하다가 아니면 그 어절 중간에 클릭을 하면 그 단어 앞이나 뒤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따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던가 아니면 스페이스바를 꾹 누르고 이동을 해야 하는 이런 불편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익숙해지면 모르겠지만 그냥 생각 없이 이렇게 툭 클릭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꽤나 거슬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18번째는 키보드에서 숫자가 기본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도 불편한 점 중에 하나였어. 타이핑을 하다가 숫자를 특히나 많이 입력하시는 분들, 아니면 업무를 볼 때 숫자를 입력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친구들이랑 카톡할 때도 아니면 뭔가를 검색할 때도 그냥 갤럭시는 키보드 위에 숫자가 있어서 그냥 클릭하면 되는데, 이거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그 밑에 숫자 버튼을 누르고 숫자를 입력하고 다시 돌아가거나 아니면 숫자 키를 꾹 누른 상태에서 숫자를 입력하고 다시 풀어서 원래대로 돌린다던가 이런 방식을 취해야 하다 보니까 불편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19번째 단점은 화면에서 앱 위치를 고정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이거는 그냥 자유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핸드폰 꾸미는 거 잘 신경 안 쓰신다 하는 분들은 크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내가 놓고 싶은 위치에 어플을 위치해야 손에도 있고 한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많이 불편한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20번째 마지막 단점은 클립보드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거였어요. 클립보드가 뭐냐면 복사했다가 붙여넣기를 하면 가장 최근에 복사한 것만 붙여넣기가 되잖아요. 근데 여러 개를 한 번에 복사해놓고 한 번에 붙여넣기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럴 때 클립보드는 이전에 복사했던 그 내용들까지 한 번에 다 볼 수 있고, 붙여넣기를 할 때에도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따로 어플을 설치하거나 확인하는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근데 갤럭시는 클립보드가 화면을 꾹 터치를 하면 클립보드 메시지도 있었지만 아이폰 같은 경우엔 그런 게 없어서 그냥 붙여넣기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실제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꽤나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단점이라고 총 20가지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거는 그냥 소소한 단점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갤럭시의 배신감을 느낀 분들이 아이폰으로 이제 넘어올 때 좀 불편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영상을 이 단점으로만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반응이 또 좋으면 갤럭시에서 아이폰으로 넘어왔을 때 장점도 한번 따로 만들어 보도록 할 테니까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